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들어 화석화되어 갈 때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릇된 영성운동과 성령운동은 조국교회의 답답한 영적인 현실에 타겟책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더욱 왜곡된 신앙관과 탈복음적인 교회로 만들게 된다. 교회에 있어서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할 때에만 진정한 생명력인 것이다. 전세계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방송 신앙터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우리 패널분들 돌아가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말씀 나눠주시겠어요? 우리 작두누님부터. 지난주에 저는 도예 체험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 도자기 만들어 놓은 데다가 제가 그림을 그리는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옛날부터 저의 그 잘못된 생각이라 그래야 되나? 저는 그림을 못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그림을 그렸더니 의외로 잘 그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아주 잘 재밌게 지냈습니다. 오.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그 도자기 구워서 나올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맨날 뭐 마실 거야.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찍어가지고 갤러리에 올려야겠다. 우리 팟빵에 진짜 갤러리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네, 있는데 그림이 네. 자료가 없어. 우리 얼굴을 올려주지 맞죠. 우리가 하는 활동들을 올려드릴게요, 갤러리에다가. 네. 도자기부터 올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교회 오빠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뭐 별일은 없었고요. 계속되는 야근 때문에 좀 힘들긴 했는데 괜찮고 오늘 머리도 이발하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핸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핸섬하세요. 오태 집사님. 저는 영화를 다운받아가지고 하루에 한 몇 개씩 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이 영화가 저 영화고 저 영화가 내용이 섞여 있네. 무슨 영화가 제일 재밌으셨어요? 무슨 영화가 재밌었더라. 제목은 생각이 안 나고 어떤 정신분열증 있는 그런 사람이 그거를 극복해갖고 나중에 실화래요.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뷰티풀 마인드. 뷰티풀 마인드. 뷰티풀 마인드. 되게 옛날 영화인데. 네. 너무 재밌던데요. 정말 좋은 영화예요. 그러니까. 나 그게 실화라고 그런다는 거에 실화인지 몰랐는데 실화라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하나 안 것은 정신분열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요새는 학설이 바뀌었잖아요. 고칠 수 그러니까. 있다. 무조건 갖다 가두는 게 아니더라고. 근데 거기서 결국엔 사랑으로 극복하는 뭐 그런 내용인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그죠? 너무 재밌었어요. 조나단님. 저는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그냥 뭐 이렇게 평상적으로 다니고 집에 있고 뭐 TV 보고 책 보고 이렇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특이할 만한 거는 우리 신앙처치가 순위가 많이 올라가서 순위 체크하느라고 매일. 순위에 너무 순위에 연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아침 저녁으로 하트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진짜 좀 있으면 10위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10위권 들어가려면 구독자가 1000명이 돼야 되는데. 그래요. 여러분 눌러주세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올라가면 좋은 거죠? 그렇죠. 자,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바로 뒤로 가서 구독을 누르고 오세요. 네, 저는 조카들이랑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버워치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뭐예요? 그게? 마약과 같은 게임입니다. 뭐 시간을 넘긴다고 뭐 이런 아니에요, 거요? 총싸움 하는 거예요. 네. 총싸움. 총싸움 하는 건데, 진짜 재밌어요. 네, 그 워크래프트나 롤도 배틀넷에서 만든 거 맞나요? 아니에요, 롤은 다른 회사예요. 롤은 다른. 롤을 능가하는. 네, 롤을 능가하는 그런 게임이 하나 나와서 저도 혹시나 해서 한번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잠깐 게임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롤도 되게 어려운 거라 하던데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총싸움이래. 아 이거 쉬워요, 쉬워요. 아 이건 네, 쉬워요? 컨트롤하기 굉장히 쉬워요. 원래는 이제 롤이 블리자드한테 가가지고 이런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사주세요 했더니 블리자드가 아 이런 거 유치해서 못하겠다 하고서 롤을 안 샀어요. 샀었어. 그랬더니 걔네들이 그럼 우리끼리 그냥 회사를 만들어서 해야겠다 했는데 세계에서 대박이 났죠. 완전히, 그러고 나서 블리자드가 주가가 쭉쭉 떨어지다가 이번에 회심의 오버워치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오버워치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요? 그래요. 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게임을 모르니까 우리는. 근데 뭐 우리나라 여성가족부가 있어서 게임은 앞으로 조금 몇 년간 힘들 것 같아요. 네, 새로 만드는 건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그거 아세요? 여성가족부에서 그 법안 통과됐던 거 있잖아요. 그 시간 넘기면 안 되는 거. 자정 예. 넘기면 자동으로 꺼지는 거 있잖아요. 셧다운 되는 거. 네, 셧다운제. 네. 셧다운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미성년자 게이머가 네. 옛날에 게임을 하다가 셧다운이 돼버려가지고 승부를 마무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머. 놀랍지 않아요? 16살인가 된 학생이었는데 세계 대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 같은 어머, 수준 선수였는데 웬일이니. 16살이라고 연습도 네. 못하고 열심히 자야 되고 또 그런 문제가 있구나.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 우리 교회에 그 담당 선생님이 그거 하신 거예요. 뭐래요? 그 셧다운. 셧다운 아이디어를 냈다고요? 네, 그거 만드셨어요. 여성가족부에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우린 너무 잘한다고 막 칭찬해줬는데. 엄마들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한 거죠.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렇지. 그렇구나. 네. 항상 아무튼 그늘이 있군. 예, 뭐 저야 뭐 게임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게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생에 낙이 하나 생긴 것 같아서. 양 PD 났네. 그런 낙이 있으면 저는 게임을 원래 평소에 하진 않는데 오랜만에 아주 게임을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네, 자 우리 패널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다 들어봤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사터치 1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순서죠. 올림픽 순위는 금메달 순위가 아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올림픽 순위를 꼭 금메달 수로 매기라는 법은 없다 하면서 허핑턴 포스트에서 기사가 났어요.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모태 집사님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번에 리우에서 국제 올림픽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올림픽 열릴 때마다 순위에 너무 연연하고 있었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실제로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와 올림픽 대회 조직 위원회에서는 어떤 국가별 랭킹도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명문화돼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메달을 항상 집계하고 그걸로 순위를 매기고 국가의 영향력, 과시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저렇게 순위 매기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었다 그러나요? 아니 볼 때마다 하니까 원래 저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여기 보면 올림픽 헌장 제1장 6조 1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서 올림픽 게임은 개인이나 팀의 경쟁이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가 이번에 9번째 메달을 땄어요. 네. 네, 그 사람한테 좋은 거지 자마이카한테 좋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 간의 경쟁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메달을 땄다, 금메달을 땄다 하면 뭐 좋은 건데 그게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 금메달 딴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이번에 어제 손현재 선수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네. 5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손현재 선수가 만약에 메달을 따면 그 손현재 선수의 개인의 메달인 거지 그게 나라의 메달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들어가면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 메달 따면 연금 주잖아요. 그런데 예, 연금만 맞아요. 줘요? 군대도 안 가잖아요. 그건 아닌가? 군대도 군대도 안 가죠. 가죠. 예, 동메달부터 군대 안 가니까. 군대도 안 가잖아.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연금이 어디 있어요? 연금 안 줘요? 다 아마추어예요. 오. 다 아마추어예요. 우리가 이번에 같이 축구할 때 같이 싸웠던 피지의 그 골키퍼는 경찰관이에요. 그래요?
그럼 근데 취미같이 그렇게 하는 거고. 원래가 올림픽에 아마추어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어. 이제 프로도 나오게 한 그 종목들이 몇 개가 생긴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농구, 그리고 이번에는 권투 몇 개 종목들이 프로도 와도 된다. 뭐 골프도 그렇고 그렇게 한 거고 원래는 아마추어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가. 그게 진짜 올림픽 정신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올림픽 선수촌도 그렇고 막 그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메달 무슨 따는 거에 대해서 나라의 국가의 그, 뭐, 저거를 뭐라지 그 위상을 높였다 이래가지고 맞아. 투자는 일본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 이번에 2020년 400m 도쿄올림픽 준비하면서 준비하러 맞아요. 400m 계주에서 3등을 했어요. 아니요 2등 했어요. 2등 은메달. 우사인 볼트 다음이 일본이었어요. 일본 했잖아요. 그래서 2등을 해가지고 미국을 제치고요. 육상 계주 종목에서 유일하게 동양권에서 네. 은메달을 딴 기록을 세웠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사실은 일본이 그렇게 투자한다는 거를 알기 전에는 좀 약소 국가들일수록 요런 국제 대회가 되게 많은 나라에게 어떤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올림픽에 자꾸 목매고 올림픽 경기를 하는 거에 막 사람들 밤새서 지켜보려는 게 아직 우리나라가 조금 약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제는 세계에서 뭐 11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는 뭐 너무 메달 따는 거에 집착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변할지는. 그러니까요. 근데 나 자체도 너무 메달 따는 거에 집착하는데 우리 엄마도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85세인데 저보다 더 열심히 봐요. 그리고 지난번에 탁구 뭐 졌다고 막 짜증이 나가지고 막 엄마가 짜증을 근데 내고. 이것도 일종의 그 실용주의의 하나가 아닐까요? 그 메달에 집착하는 거? 그러니까 이긴다는 그거 그냥 어쨌든 이겨야 된다 막 이런 거에 좀 이기는 거 좋은 건데 저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태권도의 김대훈 태권도 선수 봤어요. 김대훈 선수 인터뷰한 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 네. 끝나고 나서 네. 네. 김대훈 선수가 세계 랭킹이 되게 높아요. 2위 정도 되는데 40위 된 선수한테 16강전인가 8강전에서 져가지고 준결승에 진출을 못했어요. 근데 졌을 때 그 사람이 그 이긴 선수한테 막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 네. 장면이 찍히고 네. 그러고 나서 8강전에서 인터뷰를 신청했던 인터뷰를 해준 거예요. 네. 보통 한국 사람들은 8강에서 떨어지면 화나가지고 인터뷰를 안 하거든요. 아. 인터뷰하면서 오늘 어땠냐 했더니 자기가 오기 전에 내가 이기면 맞아. 그래. 진 사람 좀 위로를 해주고 내가 지더라도 이긴 사람 축하해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왔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그 얘기 네. 하더라. 네, 그러면서 해줬는데 결국에는 그 김대훈 선수를 이겼던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가면서 김대훈 선수가 패자 부활전에 참가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진 사람이 1등 그 결승전 올라간 사람한테 진 사람들은 패자 부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패자 부활전을 해서 결국에는 동메달을 획득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리우 올림픽 태권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스타가 됐죠. 아우 진짜 얼굴도 잘생겼더라고. 잘생겼고 어려요. 그리고 24살밖에 안 돼. 24살. 아주 그냥 혼남이야. 아니 그렇게 결심을 하고 왔다는 네,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이 이제 그 올림픽 정신을 네.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네. 1등만 집착하고 금메달만 집착하지 않고 좀 그러니까. 편하게 즐기겠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그거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거. 아니 그러니까 그 원래 뭐 표현가 그러잖아요. 뭐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난 솔직히 그거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았거든.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기는 데 의의가 있다 그랬는데 오늘 이걸 보니까는 좀 근데 반성해야 저는 되겠는데. 이거 올림픽 개회식 하는 날 보면서요. 이게 각 나라마다 선수가 다 숫자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무슨 뭐 그러니까 좀 선진국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몇백 명 되고 후진국으로 갈수록 인원이 되게 적어요. 뭐 7명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 올림픽 메달을 저는 이제 그때는 이런 생각을 못 하고 숫자에 나누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따진다면 따진다면 그게 뭐 몇 명이 참가했느냐에 따라서 그 메달의 저기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인구 비례 비례해서 그걸 따지면 우리나라 엄청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엄청나더라고. 제일 엄청난 나라는 사실은 북한이에요.
올림픽 참가를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참가 횟수 대비 메달 수를 하면 북한이 되게 높이 있대요. 그런 나라들, 그렇네. 신생 국가들이나 그런 나라들이 이제 올림픽 참가한 적이 별로 없는데 메달을 딴 거로 하면 북한이 거의 위에 올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48년부터 계속 80년대 모스크바 올림픽 빼놓고는 다 참가를 했으니까. 알고 보니 교회 오빠가 종북 세력이었던 거야 이거? 정부? 아니요. 그냥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종북 아닙니다. 이거 종북 발언 아니야? 아닙니다. 네. 그냥 그렇다고요. 올림픽은 세계인들의 축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제일 큰 축제인데. 의미인 것 같아요. 그거 아세요 혹시? 올림픽 때 마음에 드는 선수들을 찾아가서 한밤중에 같이 자는 거. 진짜? 진짜로 네. 그런 제도가 어디서요? 있어요? 네.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나 어. 그런 뭐 동계 올림픽이나 응. 그런 게 있어요. 어머머, 보면 그래서 그 재밌다. 예. 그 아시안 저기 뭐야? 동계 올림픽 때 그 우리 그 스케이트 메달리스트 있잖아요. 네. 그 한 사람이 저기 어디야? 라디오 스타에 나와 가지고 어.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떤 되게 이쁜 서양 사람이 한밤중에 자기 방에 찾아와가지고 돌려보낸 적이 있다고 어머.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다행이네 돌려보내서. 네. 돌려. 또 안 돌려보냈으면은 또 우리 19금 방송 대표 돌려보내서 다행이네. 그런구나. 또 그런 또 네, 친선 그런 축제가 또 있죠. 그들만의 축제. 그러네. 그거 진짜 축제세. 그건 처음 듣는 얘기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 선수촌 안에서 그런 썸이 되게 많대요. 아, 네, 그건 아무래도 선수촌 좀 안에서. 그렇겠지 젊은이들이 뭐. 네, 맞아요. 그 젊은이들의 축제라고. 그 요번에 그거 혹시 보셨어요? 800m 계준가? 운동장을 5바퀴인가 돌아야 되는데 네네. 미국 선수가 넘어져서. 넘어졌는데 뉴질랜드 선수가 가가지고 도와줬고. 네, 맞아요. 같이 넘어졌는데 네. 둘이서 어깨 동무하고선 끝까지 달려가지고 들어가면서 서로 껴안고 막 축하해주고 맞아. 그 미국 선수가 넘어지면서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가지고 그 전혀 걸을 수밖에 없는데 쩌뚝쩌뚝되면서 결국에는 골라인에 왔고요. 일단 결승점을 통과했을 때 아까 일으켜줬던 선수가 그때 끝까지 기다려주고 있다가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돼서 정말 이번 올림픽에서 되게 아름다운 장면으로 좀 뽑혔죠. 그러니까. 그게 올림픽 정신인 것 같아요, 진짜. 맞아. 그러니까. 예. 끝까지 달려야죠. 예요. 그 끝까지 골을 완주하는 그 정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인간 승리의 정신을 올림픽에 담았다 그런 느낌이 많았어요. 저는 뭐 금메달 따고 1등하고 이런 것보다 그런 게 진짜 올림픽 정신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올림픽에는 난민팀이라고 ROT라는 팀이 생겼어요. 그래요? 뭐야?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올림픽에 참가한 거예요. 난민들이. 네, 난민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국기가 없고 그 올림픽에 오른 길을 가지고 네. 이렇게 입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요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그 난민인데 배불뚝이에요. 저보만큼 배가 나왔어요. 100m 자유형에 출전을 했는데 그 일반 선수들의 5배인가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는 당연히 꼴찌죠. 네. 그런데 그래도 참가를 하는 거죠. 대단하다. 이번에 이제 특별히 최근에 이런 난민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올림픽위원회에서 난민팀이라고 또 만들어주기로 해가지고 그 올림픽에 참가한 사람들이 좀 있죠. 초청을 해서 참가하는 식으로. 그 배불뚝이 선수 완전 스타 됐잖아요. 네.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네. 딱 보면 그냥 아저씨예요. 그래요. 네, 배 이렇게 통통하게 튀어나온. 그러니까는 뭐 40초 만에 주파하는 걸 그 사람은 뭐 2분 가까이 돼가지고 도전했으니까 간신히 완주를 한 건데 너무나 박수 많이 받고 재밌어요. 교회 오빠도 우리 난민 되면 출전하는 거? 저는 수영할 줄 모릅니다. 네. 우리 올림픽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다음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웹툰 시장과 드라마 W 논란. 네, 다음 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W라는 드라마가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W는 진짜 웹툰의 세계를 아는가? 이런 기사가 떴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우리 작두님? 지금 모 방송국에서 W라는 그 드라마가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그 웹툰 작가가 그 웹툰을 쓰면서 일어나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요새 다른 방송에서도 케이블 TV나 이런 데서 웹툰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미 그 웹툰 만화로 인기를 끈 그 만화를 드라마로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앞서서 드라마 안에서 그 웹툰 작가가 그 웹툰을 쓰면서 웹툰 속으로 그 만화 속으로 사람이 들어갔다가 이제 뭐 또 만화에 있는 사람이 또 밖으로 나왔다 뭐 이런 하여튼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그거에서 이게 이제 이 드라마 안에서 나오는 그 웹툰의 내용이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뭐 이런 거를 뉴스에서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이 기사를 선정해 봤습니다. 네. 네. 완전 인기 많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어요. 저랑 같이 야근 근무 같이 하는 동료들은요. 네. 여자 동료들은 야간 근무 안 해요. 본방 사수까지 못하고 좀 이렇게 새벽녘에 한참 졸릴 때쯤 눈이 초롱초롱해요. 보면 다 핸드폰으로 이 W를 다운을 받아서 좀 보고 있어요. 밤을 지새기엔 이게 최고거든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안 봤어요? 안 봅니다. 너무 왜냐하면 재밌는데. 내용은 뻔한 게 아니라 결말이 좀 뻔하기 때문에 저는 안 봐요. 왜냐하면 결말은 분명히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헤어질 거거든요. 뭐야? 몰라. 우린 그런 것까지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그런 거 안 봐줘. 당연히 헤어지겠지. 당연히 헤어지겠죠. 그래서 안 봐요. 둘이 또 얼마나 중간중간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안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 기사는 혹시라도 웹툰 세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웹툰 세계란 말은 인터넷에 만화를 올리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의 삶에 대해서 오해를 가질까봐 하나씩 좀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게 그 드라마가 좋다 나쁘다 그런 내용은 전혀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상관없이. 그냥 얼마나 힘들게 작가들이 생활을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뭐 인기 있는 사람은 얼만큼 인기가 있나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W 속에 나오는 그 오성무라는 작가 같은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장기 연재하는 그렇게 장기 연재하기가 사실 힘든가 봐요. 그치 10년씩이나 그렇게 인기를 끄는 만화가 실제로 있을 수가 있겠어. 주제도 그렇고 뭐 내용. 마음의 소리 있지 않나? 마음의 소리는 있지. 10년 넘게. 네. 그러니까. 조석 씨 그냥. 근데 짱이야. 그래도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책으로 만들면 아무래도 이게 나도 그 웹툰 만화가 너무 좋아서 책을 사기도 했는데 이게 몇 번 사고는 그 다음에 안 사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웹툰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단행본으로는 사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왜 요즘에 조나단님 딸이 조선왕조 실톡 있잖아요. 무한도전에 나왔던 웹툰 작가가 쓴 책, 저 웹툰인데 그린 웹툰인데 그게 이제 책으로 나온 거를 되게 열심히 보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애가. 그러게 어려운 건데. 네. 조선 왕조실록? 조선 왕조 실록을 실톡. 카톡으로 카톡으로 만든 신하들한테 웹툰이죠. 카톡을 보내요. 그래서 실톡? 예. 되게 재밌어요. 그 작가가 거의 뭐 서울대 출신의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무적핑크라고 여자분인데 네. 그런 식으로 사실에 입각한 것을 좀 건드는 걸 좋아하는 작가고 그 전에 유명했던 거는 동화를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거 하고 영화에 나온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좀 약간 돌리는 그런 거를 많이 쓰던 작가인데 이번에 조선왕조 실톡은 정말 인기 많아서 좀 장기 연재를 하고 있는 편이죠. 네. 그럼 10년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좀 사실성이 있네. 그럼 10년 이상 연재 그 드라마에서처럼 10년 이상 연재하는 거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런 말도 나오긴 해요. 오성무가 너무 나이가 많다. 그렇지. 웹툰 작가로. 네, 웹툰 작가 요새 웹툰 작가들 다 젊은데 여기서 오성무는 좀 나이가 좀 너무 많은 사람으로 나온다. 뭐 그런 것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웹툰 작가들이 전부 다 나이가 30대 중후반, 뭐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40살,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45 정도. 강풀 씨가 저보다 4-5살 많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한 45. 그 정도. 그분이 지금 웹툰 작가 중에서는 최고 아마, 나이 제일 많다 많을 거예요, 그러신 아마. 것 같아요.
강풀. 예전에 기존의 만화가 분들이 웹툰으로 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 완전히 다른 세계라서. 그러니까 웹툰하고는 그 고우영 이런 사람 웹툰 안 하잖아. 그러니까요. 고우영 작가 같은 분은. 뭐 이현세 작가가 웹툰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현세 작가나 그 고우영. 웹툰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강풀이에요. 맞아. 새로 보기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사람이 강풀 씨예요. 그러니까 강풀 씨가 모든 웹툰이 그때만 해도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만화책처럼 스캔한 것처럼 옆으로 넘겨보기로 돼 있었어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일반 이현세나 그 일반 만화 작가인 분들도 그냥 자기 만화를 스캔을 떠가지고 옮겨놓은 그냥 거예요. 올려놓은 걸로. 그래서 이제 왼쪽 보기로 이렇게 해서 책장 넘기듯이 이렇게 그렇죠. 보고 있었는데 밑으로 내려보기라고 하는 거를 처음 만든 사람이 강풀 씨예요. 그런 면에서 천재죠. 그러네. 그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 내려보기 최고로 잘 만든 장면이 강포 씨가 그린 26년이라는 26년. 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총을 주인공이 저 멀리서 범인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 총을 쏘는데 그죠. 내려보기라면요 탕이라고 써요. 한 글자. 근데 탕이 내려보기라면 6페이지 정도 내려야지 탕 해가지고 저 멀리에서 한 400m 거리 떨어진 데서 총알이 날아가는 모습을 그 마우스로 돌리면 실감 있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 몇 페이지에 걸쳐서 그 배경만 그려놓은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새로 보기에서는 정말로 좀 머리를 잘 썼죠. 원래 기존의 만화 작가신데 웹툰으로 왔다가 망한 분이 있어요. 돌아온 럭키짱이라고. 김성모 씨 아세요? 김성모 씨? 알죠? 김성모 씨. 아, 우리 모르는데. 되게 이렇게 대사가 재밌게 쓰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약간 이렇게 학원물이나 폭력물 그런 거 많이 쓰시는 분인데 웹툰 형식으로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아마 안 됐던 것 같아요. 되어서 그림 그리시던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만화방에서 쓰는 만화책들을 그리시던 분인데. 네, 근데 1점 논란. 사람들이 별점을 줘요. 근데 다 1점만 줘요. 진짜 웃겨요. 댓글이 더 웃긴 많아요. 별점 주기는 마음의 소리가 최고죠. 구독자들이 이번 만화는 9.8에 맞추자. 그래서 다 9.8을 만들어내는 거야. 맞아. 근데 이제 그 네이버 점수 주기에 보면요,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는 9점을 주고 누구는 10점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춰가지고 9.8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독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한다고. 아니면은 조석 씨가 자 이번 그림은 8.9에 맞춰주세요. 5도가 내려오면요 거기에 맞춰야 돼. 독자들이 그 별점을 줘가지고 거기에 맞춰야 돼. 그러니까 8.9 밑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계속 9점이나 10점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올라간다 그러면 또 낮춰가지고 주고. 그래서 그렇게 맞추는 그 점수를 거죠. 유지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그 댓글도 재밌더라고요. 댓글 보면 댓글이 너무 재밌어. 나 진짜. 그리고 회당 최고 그 뭐죠? 경신했죠. 회당 최고 그 뭐라 그러나? 원고료를 받는 사람이 누구죠? 조석 씨예요. 조석 씨죠? 네, 조석 씨가 자기 돈 되게 많이 번다고 얘기했어요. 많이 벌어요. 많이 버는데 제가 구체적인 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몇 천만 원 이상씩 벌고 있어요. 회당? 아니 한 달에. 한 달에. 네, 회당 한 달에 근데 이 사람이 4번밖에 안 쓰거든요. 제가 회당 원고료는 500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회당. 한 편을 원고를 내는데 한 편당 500해서 4편을 예전에는 8편을 냈었거든요. 맞아요. 일주일에 2편씩 해서 8편에서 5 그게 뭐 곱하기 8 화요일하고 하면 무슨 4천만 원이고 요즘에 2천만 원 받는데 그거 더 받으실 거. 왜냐하면 광고료는 따로거든요. 원고료는 그렇게 받고요. 다시 밑에 광고가 붙어요. 광고가 붙으면 그 광고비가 따로 책정이 되고 다시 PPL이 들어와요. 맞아요. 웹툰에 PPL 들어오는 거 보셨어요? 조석이 최고예요. 조석이 몰라요. 최고예요. 웹툰에 핸드폰이 들어와요. PPL 해달라고. 아니면 특정한 음식이나 모자나 샴푸나 제품 같은 거를 홍보해 주는 거예요. 그걸 만화 스토리상에 넣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에서만 할 때 갑자기 여자 주인공이 머리를 감는데 샴푸를 어떤 특정 제품을 쓰더니 이거를 감아줘야 머리가 부드럽다 한마디를 해주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거를 웹툰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죠. PPL이 들어오는.
천재네 천재. 그렇죠. 그 마음의 소리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보통 한 900 정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회당 원고료가 광고료까지 해서 900 정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중국인들도 엄청 좋아해요. 대만에서 대박 났죠. 그게 웹툰이 좋은 대만에서 이유가요. 그 정서를 이해를 할까? 내려보기라는 기능을 한국이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한국이 최초로 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중국이나 저기 대만 시장에서 히트를 쳐가지고 웹툰이라는 게요. 번역만 하면 되잖아요. 네. 글씨만 바꿔주면 그렇지.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다른 언어로 만들기가 유용해요. 서비스하기가. 거기서도 그럼 그래서 지금 병맛 대만 이런 거 막 시장에서도.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병맛 이런 거 해서 어떻게? 아마 조석 씨가 팬사인회 갔었죠? 맞아요. 예. 팬사인회 대만에 갔다 가서 왔죠. 팬사인회 가서 중국도 가고 대만도 가고 한 2,000명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팬사인회 하는데. 그러니까 조석 씨가 그 왜 주인공이 얼굴이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네. 근데 자기 얼굴을 그렇게 한 거라고 그 댓글에 이렇게 써서 나는 정말 그렇게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 줄 알았더니 잘생겼더만. 그래도 멀쩡한 사람이에요. 귀엽게 생겼어요. 예, 머리만 잘생겼어. 좋은 거야, 그 형도 웃기잖아. 형은 맨날 그 더 키도 작고 그러니까. 오봉이도 그렇고. 근데 지금 원점으로 돌아와서 드라마 W가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죠? 아, 이 W가요 내용이 기가 막혀요. 이게 이제 아니 다 드라마 안 보셨어요? 봐요. 저는 안 봐서 몰라요. 저도 뭐 안 봤어요. 아 저도 챙겨봤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쭉 한번 봤는데 근데 어땠었어요? 재밌더라고요. 나인 이후로 조금 재밌는 근데 또 드라마. 재미없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허무맹랑해서 재미없다 이런 사람도 있긴 이런 있어요. 종류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네. 근데 하여튼 저희는 재밌어요. 뭐 놀랄거리가 뭐가 있어요? 내용이 좀 들락날락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논란이 된다는 게 드라마 자체가 논란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요. 이 웹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드라마가 지금 빅히트를 쳤잖아요. 그래서 웹툰 시장을 이 W 작가는 아는가? 왜냐하면 이 W라는 드라마가 웹툰을 소재로 했지만 이 작가는 웹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 것 같다. 네,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조금 웹툰이 나오긴 하는데 드라마 소재로는 좋은데 웹툰이라는 것을 이렇게 장면이 전환되거나 내용을 가져오거나 특별히 뭐 그 주인공이 이제 현실 세계로 나와가지고 서점에 가서 뭐 자기가 웹툰의 만화에 있던 주인공이라는 걸 알아가는 과정을 그려보는 이런 장면에서는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웹툰 시장을 현실에서 인기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런 장치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표현 같은 게. 현실적으로 웹툰을 만화책으로 만들어가지고 팔리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아마도. 왜냐하면 웹툰으로 해서 찍어낸 책들이요 일세를 다 팔기가 그것도 그러니까요. 힘들대요. 그러니까 네. 몇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 작가들. 고액 그 작가들만 빼놓고는 나머지들이 죄송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뻘거지들이라고 뻔했죠. 나머지 분들은 일세를 찍어도요 이게 힘들대요. 일세를 찍는다는 게 뭐예요? 일세. 그러니까 책을 처음에 2,000권이요. 2,000권, 3,000권을 먼저 찍어 놓잖아요. 그거 팔리기도 힘들어요. 일반 시장에서는 보통은 2,000권을 기준으로 해서요 일세라 그래요. 그거. 가끔 책 보면은 16세 막 네, 그게 나온 거 그렇게는, 있어요. 몇만 권 팔리는 거죠. 세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세가 한 4,000권 정도 되고요. 한 번에 오더를 내리는 기준이 그 정도 분량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시장이 작아서 보통은 2,000권에 맞춰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게 내용은 그게 이제 이 웹툰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화의 주인공이 이제 뭐 억울한 일도 있고 하여튼 해서 만화 속에서는 최상의 상위 1%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만든 사람은 일종의 조물주 같잖아요. 조물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화의 주인공인지 몰랐다가 현실로 나오면서 만화의 주인공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존재감, 나는 정말 누구인가. 굉장히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니까, 내용이. 자꾸 보게 만드시는데 안 볼 겁니다. 안 볼 거지롱.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상류층과 하류층을 나누는 뭐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논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내용의 논란도 조금 근데 있다. 6부까지는 재밌었어요. 6부까지는 이게 시즌
그러니까 6부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아. 그래서 조물주와 창조주처럼 뭔가 웹툰 작가와 그러니까. 웹툰의 주인공이 그런 긴장 관계를 네. 이제 유지를 하죠. 근데 이제 갑자기 7화가 되면서 진짜 만화 같은 스토리로 빠지고 있어요. 지금. 아, 그렇군요. 갑자기 재미 없어지더라고요. 뭐 그래요? 그래 전 닥터스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쁜 주인공이 있으니까요. 여기 한효주 사랑해요, 나와요. 박신혜. 한효주. 박신혜 너무 예뻐요. 한효주가 얼마나 한효주가 더 예쁜데. 예쁘지. 전 제 와이프가 이쁜 걸로 결론 짓겠습니다. 네. 그러면 드라마 W 논란 여기까지 얘기해 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국 영화 시장의 갑 배급사 문제 요 관련해서 우리 교회 오빠가 한번 간단하게 브리핑 해주시겠습니다. 이거는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배급사 문제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영화를 이제 그 영화관에 배급하는 게 배급사인데 우리나라는 미국에도 없는 미국에 있었다가 없어진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 배급사가 영화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스크린 쿼터제인가? 아니요. 그게 그거랑 아니라 다른 거예요? 배급사가 영화관한테 이 영화를 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 영화관 입장에서는 그거는 인기 있는 영화니까 우리가 틀어줄게요. 그 인기 없어 보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틀게 그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된 거냐면 배급사가 자기 영화관이 또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내 영화관에서는 내가 배급한 영화만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영화를 볼 사람들은 멀티플렉스에 영화가 1관부터 8관까지 있는데 뭐 1관부터 6관까지가 같은 영화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맞아, 하고 그렇더라. 있어요. 네, 그게 왜냐면 그 영화관의 주인이 배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죠. 인기가 있어서 예전에는 그랬어. 단관 개봉할 때는요. 피카들이나 단성사가 있었을 때는 극장주 따로 있고 제작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멀티플렉스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그런 단관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멀티플렉스 관이 들어오면서 그 영화 산업 진흥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헐리우드 영화에 이제 계속해서 이기지 못하니까 스크린 쿼터제로 막아주긴 했는데 그럼에도 열악하니까 이게 영화라는 게 자본 집약적이잖아요. 자본을 대규모로 투입을 해줘야지 뭔가 작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에게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영화 시장을. 그래서 멀티플렉스 관과 제작과 배급을 일괄적으로 해서 영화의 사이즈를 키우고 영화 시장 전체의 사이즈를 키운다는 그런 플랜이 작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부작용이 생긴 거죠. 하나의 일종의 부작용이라는 게 이게 관객들이 볼 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양한 영화들을 극장 가서 보고 싶은데 배급사가 자본을 투입하고 제작까지 하고 개봉까지 배급까지 다 맡아서 해버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영화를 다 걸게 되는 거죠. 그래서 8관이나 10관까지 있는 데는 뭐 6개까지도 건다 그러더라고요. 한꺼번에. 그래서 그런지 요새 볼 영화가 없어요. 나는 그걸 단순히 너무 인기가 좋아서 그거 이제 극장 안이 그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원을 다 수용을 못 하니까 그렇게 여러 관을 하는구나 그랬고 그런 건 무조건 가서 봤어요. 왜냐면 이제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제 자리가 텅텅 비어. 네, 맞아요. 그러더라고. 지금-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는 이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게 실미도란 영화부터인데, 아. 네, 실미도란 영화부터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영화가 흥행했냐 안 흥행했냐의 어떤 기준이 돼버려서 1000만이라는 숫자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영화 배급사에서 아까 조나단이 얘기한 것처럼 배급사에서 투자를 하고요. 영화 제작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배급도 하고 그다음에 영화관 상영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을 만들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전국에 있는 자기 영화관에서 자기가 만든 영화 틀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1000만 관객이 그럼-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은 나오기가 쉽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영화들도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1000만이 넘었다고 해서 이걸 전부 다 배급사 문제다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배급사가 4개의 배급사 유명한 배급사가 4개가 있어요. CJ가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롯데, CJ. 그다음에 NEW라고 뉴라고 써 있는 네, 뉴. 그 배급사가 있어요. 그다음 네, 뉴시네마가? 뉴라고 돼 뉴, 있어요.
그게 무슨 뉴 인터테인먼트 월드인가 뭐 그런데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쇼박스. 쇼박스. 이렇게 네 개가 되게 커다란 배급사인데 지금 CJ는 영화관을 CGV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CGV. CJ는. 롯데는 롯데시네마를 가지고 네, 있고요. 롯데시네마. 그 다음에 쇼박스가 최근에 메가박스를 인수를 했어요. 메가박스. 메가박스라는 영화관이 있잖아요. 네, 네. 있어요. 네, 그리고 NEW라는 거기에서는 최근에 시네스테이션이라는 영화관 산업을 시작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런 배급사가 자기 영화를 자기 영화관에 올리는 그런 문제가 고질병으로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이 있죠. 명량이 개봉했을 때 그런 논란이 있었죠. 명량. 네, 명량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최고 기록을 깼어요. 1,700만이 봤어요. 저 1,700만 봤죠. 네, 우리나라 1,600 얼마였으니까. 네, 거의 1,700만 재미없다 그러던데? 난 안 봤는데. 저는 안 봤어요. 네, 나도 안 봤는데.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그래요? 네. 나 그래서 근데 나도 못 그게 봤어. 이제 개봉할 때 관수가 거의 700개 가까이를 몰빵을 해가지고 그 숫자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영화 발전에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아니죠. 아니에요? 영화 발전에는 좋지가 별로 않아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네. 아. 그러니까는 독립 영화들이나 좀 흥행 영화가 아니라 좀 예술 영화나 그런 영화들이 설 자리가 전혀 없어요. 없는 거지. 전혀 이렇게 없고 하면. 우리나라 것도 그렇고 외국 것도 마찬가지. 외국 배급사에서 오는 영화들 중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상업 영화 말고 다양성 영화라고 불리는 영화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우리나라에선 방영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예. 다양성 영화 중에 좀 입소문이 나서 나중에 영화관에서 이렇게 개봉 관수가 늘어나는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뭐 비긴 어게인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얻게 된 거고 처음부터 영화관을 여러 개 여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광고할 때 저 영화 좀 재밌겠다 했는데 언제 개봉하나 안만 기다려도 개봉 날짜가 지났는데 영화관에서 개봉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인터넷에 있죠. 찾아보면 저기 어딘가에서 하나 맞아요. 예. 한 관에서 뭐 하루에 한 번 그렇게 개봉하는 그런 영화들도 있어요. 아까 뉴나 뭐 무슨 박스요? 쇼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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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자기들도 배급사인데 그러니까. 영화관도 좀 우리나라 대부분 영화관이 딱 세 개잖아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제일 유명한 게 멀티플렉스 영화관이요. 근데 거기서 배급해 주는데 배급사들에서 우리 영화 좀 틀어달라고 해도 자기네가 찍고 자기네가 배급하는 영화만 계속 그렇지.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네.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 자기들도 우리도 영화 우리도 그냥 극장 우리가 만들어 버려서 우리 것만 상영하자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문제죠, 문제 진짜. 진짜 근데 갑질이네. 관객들한테는 손해인 거예요. 예전에 그 김기덕 감독도 한번 이런 문제가 있었죠. 삐에타인가요? 네. 삐에타 그 상 받고 나서 개봉을 했는데 점유율은 그러니까 예약 점유율은 그걸 뭐라 그러죠? 예약 점유율인가? 관에 그 영화관에 좌석 점유율이죠. 네, 좌석 점유율은 삐에타가 높은데 그 뭐죠? 지금 개봉하고 있는 옆에 영화는 좌석 점유율도 굉장히 떨어지는데 자기네 영화라고 그거를 6개 관씩 해주고 있고 자기는 그 김기덕 영화는 한 관에 그 전체를 또 다 주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6번을 상영하면 2번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는 자기 영화를 한국에다 상영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때 김기덕 감독이.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김기덕 작품 팬이라서 좀 자주 극장에서 좀 보고 싶은데 뭐 아예 상영을 안 하니까요. 지금 이번에 새로 찍은 영화도 아예 개봉을 어디서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찾을 방법도 없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안 한다 그랬다면서요. 네. 할 수가 없겠네요. 오히려 발전하지 못하겠네. 이렇게 그렇죠. 하면. 네. 다양한 작품들을 상영하고 이러는 면에서는 관객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죠. 왜냐면 지금 몰아붙이기 식으로 막 10관, 그러니까 멀티플렉스 중에 10관에 6개, 7개씩 주는 거는 문제가 있죠. 거기서 좀 많이 줄여야 되는데. 그거는 좀 그래. 우리의 볼 권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내가 하나씩 영화 관련 산업자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씩 차려야 되는 거야, 뭐야? 미국에서도 이렇게 시스템이 있다가 정부에서
이거 독과점이다. 내가 철퇴를 맞고 영화관과 배급사가 쪼개지게 됐죠. 네. 우리는 왜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돈이 있나 보지. 겉으로 보이는 게 좀 뒷거래가. 있어야 되니까 좀 천만 넘는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류 때문에 미국이나 아니죠, 중국이나 일본하고 대만 쪽 시장을 동남아권 시장을 잡으려면요. 이 제작비가 많이 투입된, 그러니까 100억 이상 투입된 작품들을 꾸준히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자본 집약적 산업인 이 영화의 시장을 자본을 투입해 줄 수 있는 데가 재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손을 대기가 쉽지 않아요, 아직은. 이게. 슬프다. 좋은 영화 좀 많이 보고 싶은데 요즘에 볼 영화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별로 볼만한 게 없더라고요. 네. 참 배급사들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마무리하고 싶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마이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박근혜 정부가 자꾸 1948년을 건국으로 보려는 이유. 네,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님께서 국정화 저지 시국기도회에서 뉴라이트 반박하셨다. 이렇게 기도가 떴어요. 네, 우리 조라다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이 기사의 쟁점이 뭐가 되고 있냐면요. 근현대사를 보는 최대 쟁점인 지금 1948년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이냐 아니면 정부 수립이냐를 놓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한나라당 새로 대표된 이정현 씨와 함께 그 원내대표인 사람들이 이번에 기자회견을 했었죠. 처음 새누리당 대표들이 바뀐 다음에 제일 먼저 쟁점으로 삼은 게 뭐냐면 이 48년도 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바꾸자. 이 논의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과 함께 국정교과서 문제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국절을 만들자는 주장은 2006년도에 동아일보의 한 교수가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그랬는데 그때는 이렇게 조금 논의하다가 말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책적으로 아니 정부에서 지금 이런 소리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이명박 정부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워낙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얘기 한번 꺼냈다가 그냥 쑥 들어갔었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개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은 이게 자기의 중요한 그러니까 자기 이익과 직결된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세게 밀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박근혜 씨는 이게 자기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좀 바꾸고 싶어서 자기 임기 안에 그래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지금요. 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언제 건국한 저걸로 하는 거랑 상관이 있나? 그러니까 그 아버지죠. His 다카키 father. 마사오라고 하는 박정희 씨. 박정희 씨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네. 사실은 친일파였죠. 정확하게는. 그렇죠. 일본 가서 공부하고. 일본 사관학교 자위대 만주 군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독립군들을 토벌하는 중위로 일하다가 해방이 된 거죠. 해방이 되고 나서 해방이 나서는 공산당이었죠. 박정희 씨가. 아, 그랬어요? 그럼요. 공산당이었다가 정부가 아래서 빨치산이라고 아무튼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남로당이요, 남로당. 남로당이었거든요. 남로당 당원이었어요. 당원이었다가 잡혔는데 이제 살려주는 대가로 남로당 당원들의 이름을 쭉 공개를 하면서 자기는 살아남고 정부로 붙었던 그런 사건도 있어요, 사실은. 그 부분 내가 설명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남로당, 그러니까 광복이 되고 나서는 군인으로 계속 활동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다음에 문제가 뭐였냐면 남로당, 그러니까 부산 쪽에서 활동하는 남로당, 그러니까 그 박정희 씨 그 형이 그 남로당의 한국의 그 뭐죠, 공산주의 당원들이 모이는 단체가 남로당이었잖아요. 거기 회원이었고요. 그래서 그 형의 추천으로 남로당에 가입을 하게 돼요. 4.3 제주사건 터진 다음에 그 4.3 제주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진해 쪽에 있는 군인들 거기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박정희 씨가. 근데 거기에서 보내는데 그쪽에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해서 남로당
당원인 것이 조사를 하면서 밝혀져가지고 사형을 언도받아요. 그런 박정희 일이 씨가. 그런 있어요? 일이 있었어요? 언제? 난 몰랐어요. 사형을 옛날 언도받아요. 옛적에. 옛날 옛적이에요. 야, 전혀 몰랐어. 사형을 언도받고 자기 그 사형을 언도받은 다음에 그 뭐죠? 자기 친구들의 이름을 명단을 주면은 너는 사형을 시키지 않겠다. 무기징역으로 내려주겠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의 이름을 다 팔죠. 그래서 남로당 당원들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 사람은 그 사형에서 면제돼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돼요. 그러고 감금이 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48년도죠. 그게 48년도에 일어난 사건이고 2년 후에 6.25 전쟁이 터져요. 그래서 전쟁이 터져서 군인들이 없으니까 그 형 집행이 중지되고 군인으로 복귀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건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건국절 논란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건국절을 1948년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어떻게 돼 있죠? 헌법 전문이 뭐냐면 이제 머릿말인데 머릿말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사회구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919년이 우리나라 정부 수립일이고 만약에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만들겠다 그러면 1919년 3월 1일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네요. 그때 임시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거를 48년 8월 15일로 옮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옮김으로써 이제 그 전에 있던 한국의 역사는 건국 이전의 역사가 돼버리는 거죠. 대한민국 건국 이전의 역사가. 그러면은 친일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나라가 없었던 때에 일본을 도와준 거는 그렇죠. 친일파가 아니죠. 나라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럼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게 되는 거고요. 말도 그렇게 안 되면 돼. 일본이 통치라고 하면 안 되지.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한 거는 일본의 그냥 도움이나 어쩔 수 없는 합법적인 통치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어머 말. 그럼 뭐 식민 그것도 아니고 우리를 그렇죠. 일제 강점 시대도 아닌 걸로 되고 아무것도 뭐 아닌 게 법이 그렇게 바뀌어 버리면은 뒤따라오는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니까 우리 역사를 지금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갖다가 어떻게 마음대로 그렇게 조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있는 거로 없다.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아 근데 이 헌법에 위배되는 건 아니에요. 전문에 써 있는 거랑 다르게 되는 거죠. 근데 헌법 전문도 네네.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법조문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는 쭉 헌법 전체 내용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건국일이 언제다 그런 걸 헌법을 기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헌법 전문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문에 써 있는 3.1운동부터 수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이어간다라는 그 전문을 빼버리고 싶은 거죠. 빼버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의 과거의 친일 행적이 없어지게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아버지 정통성을 유지하는 하나 거죠. 살리자고 지금 그 말고 김구 선생이니 무슨 유관순이니 그 희생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역사 교과서 문제도 사실은 정확하게 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에 그 문제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그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니까. 폭탄 던진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 이놈은 개소리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 말이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이게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1948년 9월 1일 날 우리나라 정부에서 첫 번째 대한민국 관보가 나왔어요. 거기에 정확하게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써 있어요. 대한민국이 생긴 지 30년 되었다라고 1948년도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만든 대한민국 관보 1호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9년부터 그렇죠. 19년부터 대한민국이었다는 거를 계산을 해서 48년도에 벌써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나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하겠다는 이런 제도는 사실은 근데 소는 아니에요. 이거 만약에 건국절이 48년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친일파들은 다 친일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 친일파뿐이 아니고
근데 또 친일파라고 해서 뭐 일본한테 우리는 저기 뭐야 사과를 공경기가 없었던 저것도 거지. 받을 이유도 없네. 네, 그 되게 역사가 꼬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지난- 또 위안부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주일날 설교 목사님들의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뭐요 30명 이상이 초기 건국할 때 이승만하고 기독교인들이 같이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독교 나라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친일파였다는 거죠. 그 기독교 신자들이 그렇게 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친일파였다는 거야. 그렇게. 하긴 친일파였으니까 살아남았겠지 뭐. 근데 이승만조차도 상해 임시정부 수립 때부터 건국일로 쳤던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승만은 그랬어요. 이승만도 자기가 네. 그거를 왜냐하면 헌법이 지금까지 그 9번 개정이 되면서 전문에 개정된 거는 4.19 민주항쟁을 이념을 계승한다가 전문에 포함이 된 거죠. 그렇죠. 왜냐면 4.19가 일어난 게 1960년대니까 네. 그 전 헌법엔 없었다가 네. 그 이후 헌법에 4.19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한다라는 게 전문에 붙어진 거고 그걸 뺀다면 결국에는 3.1운동 때부터 시작된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라는 전문은 바뀐 적이 없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첫 번째 썼던 관보에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생긴 지 15일 지났는데. 네, 맞아요. 네, 건국절이라는 개념을 얘기한다는 거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잘한 것도 있고 다 뭐 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뭘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역사까지 왜곡해 가면서 그러려고 그러지 참 완벽주의가 병이 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 재력이나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친일파고 친일파의 자제들이니까 아마 이제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그거 그렇다고 바뀌는 역사를 게 바꿔가면서까지 그 그런다는 상류층 건 참- 사람들한테 중요한 일이겠죠. 친일했잖아. 근데 이제 이 사실이잖아. 논란이 됐던 게요. 사실은 이게 역사를 보는 교회에서는 어떤 시각이 있냐면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교회 분들은 역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도 필요하고 저런 관점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관점을 위해서 보수적인 관점의 그 역사의 새로운 인식을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만든다라고 지지하는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걸 지지해요. 한국 교회가 지지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자기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새로운 관점의 역사를 본다는 뜻이 아니라요. 새로운 관점의 역사라는 게 이 친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전부 다 면죄부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새로운 역사라는 게 새로운 역사의 그 시작을 근현대사의 시작을 임시정부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국가 수립일인 48년 8월 48년도를 기점으로 그것을 건국일로 하자. 요거부터 바꾸고 나서 근현대사를 전부 다 새로 쓰겠다는 거예요. 논점은. 이게 바뀌면 3.1운동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3.1운동도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닌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사람들 국가 유공자도 아니네요. 그렇게 아니죠. 되면. 그러니까. 그럼 유공자도 그런 아니네. 것들은 다 어떻게 할 거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해왔던. 뭐 계속 바꾸겠죠.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 나와서요. 한나라당 원내대표인가요? 그 사람이 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인정을 해주면서 뭐야. 건국절은 건국절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말도 개를 안 다 되는 한다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들도 인정해 주지만 건국이라는 게 그러니까 논점을 흐리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렇죠. 논점을 흐리는 방법이 뭐예요? 건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국가의 세 가지 요소인 주권과 국민과 국민과 영토가 영토. 있어야 된다는 말을 자석 반복하는 거예요. 한나라당이. 그러니까 그게 새누리당에서 그 자꾸 말을 얘기하더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우리 국가의 3요소 중학교 때 배운 사회 시간에 배우는 건데 네. 그렇죠. 그거 우리 다 있었어요. 왜냐 주권은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주권. 그러니까는 어느 조그만 나라가 나는 독립하겠다라고 자기 나라에서 독립하겠다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주권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나중 문제고 주권을 선포를 해야 그 다음부터 일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보면 우리나라 국토는 우리나라 국토 그대로 있었고 국민도 그대로 있었고 그렇죠. 주권을 빼앗겼다가 주권을 되찾았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그때는 주권이 없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그 궤변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아니요, 거예요. 거기서 핵심은요, 영토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영토가 없어요. 영토가 그 우리나라는 임시정부라는 게 그게 상이 있었잖아요. 자기 땅이 상에서 없었다고? 우리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땅이 없었으니까 상에다가 임시정부를 만들고 한 거는 그걸 국가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국권의 주권과 영토를 뺏긴 다음에 그 나라의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러면은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 땅 뺏겼는데 땅 위에다가 임시정부 세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아니 지금 난민도 올림픽에 지금 그거 출전하는 이런 세상인데 난민 나라 없으면 원래 그런데 무슨 그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원내대표 그 사람이 하는 말을요, 그 말 그대로 조중동에서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요, 아 뭐 그럴듯하잖아. 그럴듯하네. 또. 그러니까 그때 영토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뭐 건국절을 48년도로 바꿀까? 이렇게 그렇죠. 논란이 돼서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요, 건국절이 48년도가 돼 버리면은 그 이후에 지금 당장 뭔가를 바꾸지는 않겠죠. 10년, 20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헌법이 그렇게 바뀌면요, 나중에 뒤따라오는 그렇죠. 모든 것들을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친일 숙청을 안 해서 그래요. 맞아요. 다 죽여버렸어야 돼. 다 싹싹 다 그냥. 우리나라 공식적이진 않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친일 행적을 했다가 죽은 사람 몇 명일 것 같아요? 별로 없을 것 같아. 0명입니다. 0명. 그러니까 한 명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럴 것 같아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누가 친일했다고 죽였겠어요. 네. 아니 동네에서나.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았지만 우리 그래도 독일에서는 그 나치랑 저기 한 여자들은 막 머리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다른 다 거였어요. 죽였어요. 한 명도 빼지 못. 독일은 다 독일이 죽였어요. 아니죠. 잘못 얘기하신 거고 프랑스에서 프랑스가 독일한테 많이 당했으니까 프랑스에서는요 지금도 잡아서 사형시켜요. 독일도 그래요. 독일도. 90 몇 살이에요. 90 몇 살. 그래요? 90 몇 살 할아버지인데 그 반역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잡혀서 사형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역사적인 처단이 없으니까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자기네들 이득을 뭐 위해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으면 너무 늦었고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은데 지금이라도 죽여버려. 지금 아니 근데 그러면 뜨끔할 사람 너무 많을 걸. 아니 친일 인명사전 다 나왔어요. 그거 그냥 인터넷 찾으면요 다 나와요. 누가 친일 행정을 했는지. 중요한 건 뭐냐면 어플도 있어요. 어플.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높은 주류 사회에 있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냥 일반 시민이면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일반 시민이면 그렇게 걱정할 게 없는데 맞아요. 그 사람들이 높은 데에서 역사를 흔들고 있고 정권을 흔들고 있고 경제를 흔들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아니, 그 법을 만들어야 되겠네. 법을 바꾸려면 그걸 바꿔야 되겠네. 박근혜 친일 대통령이 처단하는. 네, 친일 행적에 가장 큰 업적을 남겼던 사람의 딸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참. 네. 왜냐면 이게 공식적으로 한 번도 사과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스스로도 자기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사죄한 적 없죠. 그리고 그 박근혜 씨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사과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과거를 지금 과거 세탁을 하고 있는 거죠, 정식으로는. 그렇죠. 말 못할 일, 가슴 앓이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까지 친일파들이 청산이 되지 않고 숙청이 되지 않았던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친일파를 했다는 게 그렇게 흠이 되지 않아요. 앞으로도 흠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건국절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괜히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가만히 그게 있었으면 사실은요. 훨씬 더 나았을 뻔했죠. 효도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요, 죽은 아버지에게 아 글쎄 본인은 제사상에 효도한다고. 올릴 지금 효를 하나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효도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진짜 이거는 긁어부스럼된 것 같아. 제가 이거 인터넷을 쭉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그런 말을 올렸더라고. 이거는 하루 이틀 이렇게 논의될 문제가 아니고 그 또 민초들이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학자들이나 정말 정확한 근거를 가진 사람들끼리 머리를 맞대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논란을 일으키게 하는 이것 또한 무언가 다른 거를 감추기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올렸더라고.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러면서 그 꿈꾸기가 더 궁금하다. 막 이렇게 올렸는데, 진짜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건국절 논란 기사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저희가 얘기한 것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또 건국절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네, 댓글 읽는 시간 잠깐 가졌으면 합니다. 네, 신앙터치 페이지에다가 댓글 남겨주셨어요. 난 누구 여긴 어디얌 님이 회가 거듭될수록 깊이 있는 톡 잼나게 듣고 있습니다. 특히 시사터치와 떼찌떼찌는 기독교인으로서 현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반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너무 유익하게 듣고 있습니다. 더운데 수고하시는 신앙터치팀 응원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너무 저희 별로 안 감사해요. 더워요. Charming Dew 님이 남겨주셨어요. 이런 팟캐스트 있다니 너무 좋네요.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데 많이 여쭤봐야겠어요. 제가 팟캐스트를 다 못 들어서 그런데 배울 게 없어서 교회를 나오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또 질문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배울 게 없다고 그랬었나요 혹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저희들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못 나가는 분들도 있고. 배울 게 없어서 교회 나온 거 아니고요. 그런 의미로 얘기했던 게 아니고요. 지금 또 다른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잠깐 댓글 읽는 시간 가졌고요. 우리 1부 시사터치 여기서 마치고 2부 신앙 떼찌떼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